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2월 30일 2020년 주식시장이 폐장이 됐습니다. 오늘 RF텍에 대해서 주린이 분들과 함께 주가의 위치 그리고 최근에 블록될 물량의 출회, 외국인은 소진이 거의 완료됐고 기관 물량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서 2021 3월을 기다린다 이렇게 썸네일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2021 스프링 봄 RF텍 바이오 비상하라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9,300원대 지난 영상에서 대바닥이라고 말했죠.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저가에 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반드시 기억해 준다. 오늘 거래량이 대단히 RF텍에 대해서 113만 주, 대략 114만 주가 동반이 됐고 잠시 후에 수급 상황도 들여다보겠는데 지난 12월 말경 중반경부터 블록딜이 물량이 나오면서 저는 1월 15일까지 1,300원, 1,400원 이하는 추매 자리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9,300원대는 대바닥자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2021년 3월 이후를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적인 상황을 오늘 연말이고 폐장일에 대해서 RF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하면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장기 투자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주파수 경매가 돌입했고 5G 장비주들이 내년 초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22일자 기사가 나왔고요. 최근 미국에서 5G 주파수 경매가 12월 8일 시작이 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경매 이후에 국내 통신장비업체들의 수주가 이어지며 연초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블록될 물량으로 인해서 9,300원까지 주가를 밀려서 주주분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몇 분들은 손절을 갈등하게 만들었었죠.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5G 주파수 경매 이후에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며 국내 5G 업체들의 대규모 수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테나에 있어서는 에이스테크, RF텍, KMW 안테나 모듈에서의 RF텍은 글로벌 빅3, 빅4에 해당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고 북미와 일본 등 해외 수주를 공동으로 대응하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3.7GHz 중저대역이죠. 총 280MHz에 대한 주파수 경매에 돌입했다. 이번 주파수 대역은 5G 전국망 구축 시 주요 대역 중 하나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주파수 선점을 위한 통신사와 일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경매 라운드 진행 상황으로 판단할 때 현재까지 대략 절반 정도 진행한 상황이고요. 올해 마지막 주 그리고 내년 1월 첫째 주 정도 주파수 경매가 완료될 전망이다. 3.7 중저 대역 주파수 경매 이후엔 버라이즌 외에 AT&T, T-모바일, 디시네트워크 등 미국 통신 4개사로부터 국내 5G 장비 수주 공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올해 8월에는 미국의 3.5GHz 대역 주파수 경매 이후에 지난 9월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죠. 버라이즌과 8조 원에 달하는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메이저 통신장비 회사로 부상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 1, 2월 AT&T, T-모바일로부터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그에 따라 삼성전자 공급체인에 속한 국내 통신장비업체 RF텍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테나는 에이스테크, RF텍, KMW가 삼성전자와 함께 북미, 일본 등 해외 소주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조철이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공급체인의 실적 수주, 개선 모멘텀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고 구체적인 매출 인식 규모화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중장기 매출액 이익 수주 잔고 증가의 방향성은 뚜렷해서 삼성전자 공급체인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현재 미국 주파수 경매와 5G 장비 수주 동향, 매출 발생 시점과 규모를 감안하면 국내 상위권 통신장비 업체의 주가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RF텍에 대해서는 블록딜 물량 때문에 그동안은 바닥을 다졌죠. 다시 사상 최고가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미국 통신사 쪽 대규모 수주 소식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내년 2월, 3월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최근 3년간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는데 내년 초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미리 주가가 반응할 공산이 크다. 월별 장비 매출 규모로 보면 내년 초 네트워크 장비 주열 랠리가 이어지며 3월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월에서 4월까지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섹터는 바로 RF텍 자회사인 바로 RF바이오에 대한 이야기죠. 380억 원 규모의 히알루론산 필러 공급을 위해서 중국 시노팜 관계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서 양사가 1차적으로 합의한 최소 공급 물량이 3년간 380억 원 수준. 실제 공급 물량은 이보다 크게 웃돌 걸 가능성은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RF텍 자회사 RF바이오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늄 톡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보툴리늄 톡신의 경우에는 11월 초 세계 최초로 벌꿀로부터 분리동정에 성공한 보툴리늄 균주에 대해 염기서열 분석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죠. 독자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톡신 업계에서 균주의 유래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독자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RF바이오는 독자균주의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내년 1분기 중이라고 했어요. 3월 말이 아니라 그러면 2월에 될 수도 있고 3월 초에 될 수도 있고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죠. GMP 공장 설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래서 2월이나 3월 초에 5G 그리고 공장 설립을 착수를 하면서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을 이룰 것이다. 최근에 지난 12월 23일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저점 매수하신 분들을 축하드리고 대바닥에서 잡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9월에 고점 14,000원대를 형성을 하고 가격 조정을 거쳐서 지난 10월에는 최저점 9,300원대에 됐고 이번에 다시 블록딜 물량으로 인해서 다시 9,300원대에 감사하게도 저는 이곳에서 담는다. 그리고 이 영상은 12월 23일에 최저 불안해하실 적에 저는 과감히 기업을 믿고 산다. 그리고 그 영상은 자주 인용을 하겠다라고 제가 댓글로서도 남겼습니다.
최근 4월부터 최저점을 찍고 지난 6월에 보툴리늄 자연균주를 얻음으로써 대량 거래가 역대급으로 터졌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큰 성장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를 보게 되면 10만 7천 주 정도를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에서 10만 주가 들어왔죠. 이제 더 이상 기관 물량은 어제의 투신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돌아갈 적에 10만 주 정도 나왔고 금융투자 역시 많이 털어낸 모습이고요. 이제 아직도 투신의 물량 98만 주 정도에서 많이 있지만 11,000원 이상대에서 조금씩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외국인은 충분한 매물보다는 이제 매수의 견지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외국인의 지분 보유를 보게 되면 62만 주, 오늘 10만 주를 했으니까 72만 주를 보유하고 있겠죠. 네, 60만 주대에서는 2% 정도에서는 모든 종목에서는 외국인의 기본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60만 주대, 70만 주대에서는 팔아도 소폭일 것이다. 혹시라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저점에서 담아야 한다. 지금도 역시 저는 1,300원 아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가 매수할 시점이다. 물론 이제 9,300원대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월 중반까지 저는 블록될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앞당겨서 블록될 물량이 소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지막에 투자의 심리를 분봉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두 번의 쌍바닥을 9,300원대를 형성해 줬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위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 얼마만큼 가격에 이것은 매력적인 가격이냐 보면 지난 7월 이후에 9,000원대 가격은 대단히 낮은 가격이었죠. 이때도 10,000원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위치를 형성했습니다. 게다가 연말에서 블록될 물량으로 이와 같은 가격 조정을 주었어요.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때는 대단히 살 자리였어야 되는데 11,000원대라든지 만원대를 높게를 사셨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자리에서 손절을 한다는 분들의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좋은 기업은 저가일 때 사는 것이죠.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 저점에 오늘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아미코젠도 역시 3만 초반대 저점 매수, SCM생명과학도 한 달 전쯤만 하더라도 3만원대의 저점 매수.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모습. 좋은 기업은 항상 바닥에 사서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겠죠. 사야 될 자리에서 팔고 이렇게 되면 투자에 엇박자가 난다라고 한다면 손실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풀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서너 달 만에 1700%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오늘 무상증자로 인해서 100% 무상증자가 나왔는데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위험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 역시 8만원을 돌파하는 대단한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RF텍 역시나 삼성전자는 5G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RF텍 역시 5G 장비에 관한 안테나 모듈 쪽이죠. 그리고 장기 성장줄이 있는 균주, 보툴리늄 균주로서 성장 원동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2021년도에 RF텍 특히 폼 정도부터는 큰 성장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남은 내일 그리고 모레 정도면 신년이 되죠. 올해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항상 건강 또 건강 유의하셔서 투자에 지치기보다는 건강 관리하시면서 여유로운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